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오신 분입니다. 호매실 중학교의 수석교사 김기현 선생님을 모십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참 어느 분보다도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하신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이런 자리에 서게 돼가지고 네.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고 또 한편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궁금하신 점도 많으셔서 지금 여기 모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좀 그 궁금증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서 그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그런 바람으로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김기현 선생님 현장에 오래 계셨고 최근에 자유학기제도 경험하셨는데 학생들 보면 이렇게 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유학기제를 이제 그 받아들이고 나서 사실 제가 근무한 학교는 그 연구 시범 학교를 거쳐서 지금 올해 3년째 이제 네. 들어가는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 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의 얘기를 네. 좀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가 오기 이전의 상태들은 중학교란 과연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목표라든지,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의 목표라든지, 그 중학교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하지 않았을까. 특별한 우리에게 뭐 부여된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가기 전 과정 정도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좀 하고 좀 편안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크게 고민하는 거 없고. 네,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숙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쉽게 말하면 목표가 생긴 거고, 교사들한테는 뭔가 수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이렇게 새로운 어떤 교육적 패러다임에 맞춰서 바꿔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꿈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뭐 상담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학생들하고 증문즉답하는 그런 코너도 있고 했을 때 대부분 그 올라오는 학생들의 고민이 뭐냐면 주로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뭐 친구 관계, 그다음 뭐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 중심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신체적,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의 고민은 대부분 뭘로 올라오느냐면은 제가 아직 꿈이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다는 거, 목표가 생겼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그 의미가 아닐까. 그러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은 좀 드시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으로서 활동할 소위 맛이 좀 나시는 그렇죠. 그런 현재는. 예, 네. 저희 교사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음. 어떤 때 가장 힘이 드느냐면은 하루에 뭐 여러 시간의 수업 때문에 힘이 든 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살아있는 눈빛을 볼 수 없을 때 아이들의 그 무기력한 표정을 봤을 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힘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느낌이 들고 아이들의 눈빛이 뭔가 호기심으로 그렇죠. 막 이렇게 반짝거리고 그러면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게 돼요. 예. 근데 지금 자유학기제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업무가 아닐까?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몸짓도 사실은 좀 있었지만은 막상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선생님들의 변화는 좋았다. 예. 그래요. 예. 김기현 선생님, 정말로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까? 네, 학생들의 반응이 참 좋아요. 제일 그 중요한 게 애들한테는 시험을 안 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걱정거리시죠. 예, 시험을 안 보니까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어머님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금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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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본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봅니다. 근데 어떤 시험을 안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치르던 그 지필고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필고사가 갖는 의미가 뭐냐?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얼마인가 그것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지필고사의 결과를 수치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열화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이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그 고유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대평가, 서열화를 통해서 자존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자유학기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 평가 굉장히 면밀하게 하시거든요. 다만 비교 평가를 하지 않고 수치화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 개인을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그 개인에 맞는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설마 선생님이 조금 혹독한 평가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건 선생님과 그 학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비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인 줄 몰라요. 예. 그러면은 시험을 안 보니까 또 어떤 다른 국영수 도구교과에서 아이들이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조금 이따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그 기본 교과에서도 학생들의 지식 형성에 대해서 형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 건 하면서 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평가라는 게 이제 서술식으로 그죠? 그렇죠. 이제 아까 풀어보셨잖아요. 서술식. 사실 자세히.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5반, 6반, 많게는 더 이상도 들어가시는데 그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다 관찰하셔가지고 학생 개인별 평가를 다 서술형으로 그렇죠. 그 나이스상에 이제 생기부상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아까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어떤 그 보람과 그렇죠. 책무성들이 함께 고양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그런 기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힘들지만 보람을 네. 교사분들도 느끼고 계신다. 예. 선생님도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데도 이 정말 이렇게 보람을 느끼시는 표정이 또 보이시고 오전에 저렇게 하고 이제 오후에 다양한 체험 활동 하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좀 예도 그것도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저기 오전에 하는 아까 그 기본 교과 수업이라고 해서 국영수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네. 중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모든 교과를 다 오전에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하던 수업을 어떻게 줄여서 하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가 일주일에 5시간이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시간을 줄여서 오후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각 교과에서 줄어드는 시간을 빼서 오후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전에서 하는 활동하고 오후에서 하는 활동하고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로 탐색이잖아요. 진로 탐색이기 때문에 기존 오전 활동에서도 오전 교과 수업 안에서도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만들기가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또 그 교과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고민하시고 그것을 수업의 방편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도 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과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인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자유학기 활동 중에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주제 선택 활동은 그 교과에서 조금 더 진로 직업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고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계획을 해줘요. 만약 국어다 그러면은 이건 흔한 얘기지만 신문을 만들어 본다, 어떤 책을 써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좀 체험이 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를 해서 오후에 주제 선택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술 체육은 물론 오전에도 있어요. 예술 체육을 하는데 오후에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전공적인 성격이 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해볼 수 있게 특기를 신장할 수 있도록 예를 그렇게 들면? 운영을 예. 하고요. 예를 든다면은 오전에 예를 들어서 음악 수업을 했어요. 음흠. 그러면 오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악기를 다루는 수업을 해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실용음악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는 학생들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도가 된 오전 교과 수업하고 오후 주제 선택 활동이 있다면은 이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된 탐구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는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주도성을 더 많이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라는 것이 있죠.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뭔가를 아는 게 있어야 꿈을 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로에 대한 다양한 뭐 이렇게 체험이나 뭐 소개나 이런 것도 이제 학교 교과 시간에 오후 시간에 쭉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후에 이제 1년에 한 학기에 2번 의무적으로 전일제 진로 체험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주셨거든요. 교육부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쭉 교과 활동, 뭐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직업을. 이런 것들을 이제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로 체험을 나가는 것이고 이 진로 체험 때 바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이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시험 안 보고 그냥 직업 체험하는 거고 애들 막 활동만 하는 거고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교과가 이렇게 오후 활동하고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자아를 탐색하고 뭐 자기 꿈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자유학기제예요. 아유, 참 좋네요. 제가 이제 오늘 이 행사를 이제 2번째 진행하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감탄했는데 오늘 또 감탄하게 저희가 어릴 때 가장 많이 했던 그 질문 중에 이거 배워서 뭐 해요? 그죠? 예? 이 피타고라스 정의 외워서 이거 어디다 써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거네요. 네네. 기가 막힌데요. 먼저 우리 김기현 선생님,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셨고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학업 성취도 저하와 관련된 그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하나의 단면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적 이퀄하고 놓게 되면은 이게는 맞질 않아요. 자유학기제는 역량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육과정도 이미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도달해야 될, 인지해야 될 지식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그 2015 교육과정 지금 개정이 거의 끝났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대부분 어떤 역량을 키워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자유학기제고요. 물론 이제 아까 모든 그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계속 다른 학기랑 연계해서 계속하면 안 되느냐. 저희도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바뀌려면은 사실은 평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말이 좀 횡설수설한데 우리 어머님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자유학기제 굉장히 좋은 거 알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학 입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뭐 꿈 찾고 자아 찾고 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이미 저만큼 학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애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현실이고요. 저도 학부모라고 해도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여기서 어머님들의 용기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순간적으로 확보된 지식의 양이 아니라 학습 역량이거든요. 역량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장 중점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학생들을 조금 더 믿고 네.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금 늦게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역량이 마련이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거고 가속도가 붙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꿈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꿈을 찾는 것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자아 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나는 뭐지라는 고민.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나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탐색이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꿈도 찾고 끼도 찾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어머님들이 이 자유학기제는 우리 지금 시대에서 정말 잘 우리에게 선물 같은 어떤 하나의 교육적 제도로 던져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기다려 주시면 네, 좋은 네.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